여러분에겐 몇 개의 사랑니가 있으셨나요? 뜬금없이 왜 사랑니로 이야기를 시작하나 싶으시죠? 이번에 제가 드디어 사랑니 4개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서두로 꺼내보았습니다. 현재 저는 사랑니 2개를 동시발치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 중에 있는데요. 글로만 읽던 부작용 사례가 저라니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요 자그마한 이 하나로 고생을 하다 보니 사랑니에 대해 궁금해지더라고요. 앞니, 송곳니, 어금니 같은 단어는 이해가 가는데 사랑니는 왜 사랑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3가지 정도의 어원으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살 안에서 나서 살안니, 늦게 난 이라는 뜻의 살난이, 마지막으로 사랑을 알 때쯤 난다고 하여 사랑니. 여러분에게 사랑니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자그마한 이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소소한 것들이라도 그 의미는 본인이 생각하고 정의 내리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전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친구에게 애물단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안 뽑아도 아프고 뽑아도 아픈 이 사랑니 얼른 사랑을 담아 보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마을이 온다 진행을 맡은 11DJ 형입니다. 코너 진행에 앞서 노래 한 곡 소개드립니다. 치과에 가면 문득 생각나는 곡입니다. 담담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낸 치과에서의 경험, 윤종신의 치과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하늘색 마스크 한심해 하네. 그동안이 아픈 걸 어떻게 참아왔냐고. 제가 너무 미련하죠 하고 말하려 해도 이미 마취제로 굳어버린 혀, 구멍 뚫린 하늘색 헝겊이 나를 덮는다. 그 하늘 위로 그려지는 아직 선명한 얼굴, 이 와중에 떠오르는 너는 도대체 뭐니. 그라인더 윙하고 나를 향하네. 진작 찾아와야 했어. 진작 잊어버려야 했는데 두려워서 가끔 한 번씩 몸서리치는 그 순간 의자에 나 혼자 게 두려워. 깊숙이도 파고 들어가는 그라인더야. 좀 더 가면 네가 처음 보는 상처가 있어. 안 아프게 그것도 좀 갈아 없애주겠니. 지통의 몇 배로 나를 괴롭혀. 진작 찾아와야 했어. 진작 잊어버려야 했는데 두려워서 가끔 한 번씩 몸서리치는 그 순간 의자에 나 혼자 앉게 두려워. 하늘은 거치고 마스크는 내게 말하네. 오늘 밤에 무지 붓고
아플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오늘 하루 만에 끝나준다면 힘들었던 그 밤 끝나준다면 마취 안 풀린 채 안녕히 계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대구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 마을이 온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녹음 방송으로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대구 마을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듣고 마을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 4개 지역에 마을 방송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마을 방송국은 주민의 소리를 모아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누구나 컨텐츠를 제작하고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 낮은 마을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합니다. 동구 안심마을방송국, 서구 달성토성마을방송국, 남구 압산마을방송국, 수성구 수성마을방송국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소개드리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을 미디어에 대한 막연함을 없앨 이 코너, 마을방송 너도 할 수 있어 코너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프로그램은 남구 압산마을방송국의 마음산책 옴니버스 프로그램 중 황정희님의 소소한 행복일기입니다. 압산마을방송국은 시니어 세대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방송국으로 차근히 마을에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니어이지만 방송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우신데요. 일례로 마을 방송을 위해 활동하시는 모두가 노트북을 구매하고 마우스 클릭하는 법, 타자 치는 법, 인터넷 사용하는 법 등 기초부터 배우고 계신답니다. 소확행이라는 신조어 아시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소소한 행복일기를 쓰시는 황정희님은 어릴 때부터 글 적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로 마을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노트북도 사고 한글 타자 연습도 하면서 삶 속에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며 늘 방송국에 고마움을 표하시는데요. 방송을 기획하면서 저희 센터 라디오에 선생님 방송을 소개한다고 하니 엄청 부끄러워 하셨어요. 2021년 10월 시작하여 매월 꾸준하게 업로드 중인 마음산책 옴니버스는 2개의 컨텐츠를 담고 있는데요. 신관희님의 시를 품다와 황정희님의 소소한 행복일기입니다. 그중 소개드리는 소소한 행복일기의 1, 2화 집밥구리 편과 5화 한글타자 연습편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산책 옴니버스 이번 시간은 소소한 행복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황정희입니다. 저는 대구 남구 대명사동에 살고요. 이제 70대에 들어선 할머니입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노트에 뭔가를 쓰는 걸 좋아했지요. 좋은 글귀나 시, 가사 같은 아무거나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끄적였습니다. 흰 종이에 볼펜이 매끄럽게 굴러다니는 느낌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도 굳은 손으로 겨우 잡고 뭔가를 씁니다. 하루는 동네 어귀에 앞산마을방송국 제작교육 플랜카드를 보고 제가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배웠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인지라 호기심에 교육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려면 방송할 이야기를 글로 써야 한다길래 글쓰기를 좋아는 해도 잘하진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글도 방송이 될까 주저하면서 내놨는데요. 너무 훌륭한 글이라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으로는 나이 든 사람이 뭔가 한다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거, 별다른 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제게는 작은 기쁨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여러분에게 소소한 기쁨으로 다가가면 그것만으로 저는 족할 것 같습니다. 소소한 행복 일기 직박구리 1편. 첫 방송이라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소소한 행복 일기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난 여름 저희 집 정원에 찾아온 직박구리 이야기입니다. 2021년 8월 2일 발견 당시 나에게 찾아온 직박구리는 집을 조금 지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매미 울음소리와 새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하다. (2년) 전 2마리의 새끼를 부화시켜 떠난 부부새가 또 찾아왔나 보다 했다. 살다 보니 큰방 창문 바로 앞 나뭇가지 사이 둥지 아래는 흰 천조각과 가느다란 실들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틀째는 제법 많이 지었네. 3일째는 둥지가 거의 다 완성 단계로 어미새가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사진 찍기가 원활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 선택한 것 같아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을 가지려 한다. 사진을 찍다가 눈이 마주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집 짓는 것에만 열중인 직박구리의 사랑이 느껴진다. 너무나 궁금해 봄에 찍어봤던 이름 모를 새의 사진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직박구리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직박구리가 놀다 갈 때마다 마음마저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엄청 시끄럽고 수다쟁이다. 사람 보고도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보다 덩치가 크든 작든 다른 새한테 시비도 잘 걸어서 조폭새라고도 한다. 못 먹는 것도 없다. 꽃과 열매, 곤충 다 먹는다. 생김새도 정말 난폭하게도 생겼다. 맑고 청아한 울음소리도 끝내준다. 모두들 사진 찍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난 운이 좋은가 보다. 바로 금방 창문만 열면 찍을 수 있으니까. TV에서는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도쿄올림픽이 한창이다. 나에게 집박구리가 찾아왔던 기쁜 소식처럼 우리나라 배구도 한참 선전 중이다. 배구처럼 우리 집으로 찾아온 집박구리도 떠나는 그날까지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5일간 이틀은 조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나 보다 했더니 보금자리를 지으려고 부부 집박구리가 여기저기 부지런하게 돌아다닌다.
그 결과 좋은 둥지가 완성되었다. 24절기 중 입주인 오늘 동그랗고 튼튼하게 지은 집에 2개의 알이 포착되어 찰칵. 너무나 신기하다. 생명의 신비를 순간 코끝이 찡하다. 상고를 겪었을 어미새가 가엾게도 느껴진다. 죽박구리로 인해 아침이면 나의 핸드폰이 바빠진다. 카톡 친구들도 소식이 궁금한지 알을 몇 개나 낳았니? 동그랗게 섬세하게도 인테리어며 색도 조화롭게 잘도 구성되었다 하며 훌륭한 건축가 못지않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부화 잘해서 이소까지 아무 탈 없이 잘 키워서 행복한 가족 이루길 바랄 뿐이다. 8월 9일 오늘도 하나를 낳아 4개가 되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듯 둥지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걸 보니 알 사형제가 부화하기까지 무탈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야지. 알을 품기 시작해 오늘이 5일째이다. 어젯밤 소낙비가 내려 걱정되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직박구리는 참새목 직박구리과의 한 종으로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이다. 몸 길이는 28cm 정도이며 몸은 대체로 갈색을 띈다. 특징 형태는 머리와 목은 회색으로 깃털 끝은 뾰족하고 엷은 잿빛이다. 귀깃 끝에 흰색 얼룩무늬가 있다. 뿌리는 검은색이고 홍채는 세피아 갈색이다. 깃 가장자리는 흰색이고 다리는 갈색이다. 8월 9일에서 8월 20일까지 12일이 되니까 한 마리의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다. 가을 장마가 시작된 요즘의 날씨까지 변덕을 부린다. 8월 21일 또 한 생명의 탄생. 2, 3일이면 부화가 끝이 날 것이다. 직박구리 사형제가 무사하길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둥지를 보니 남아있던 2개의 알도 다 부화한 것이다. 아침까지 2마리였는데 오후 1시경에 남은 2개의 알이 성공적으로 부화하였다. 새끼가 부화하고 첫째 날 어미새는 먹이 사냥에 바빠진다. 새끼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 품기를 해야 한다. 나는 역할이 많아 고생하는 집박구리의 삶을 관찰해 보려 한다. 새끼들도 어미새의 재치를 아는지 먹이를 서로 달라고 큰 입을 벌리고 머리를 흔든다. 누구에게 줘야 할지 넣었다 뺐다 테스트를 한 후 한 마리에게 벌레를 먹인다. 직박구리 이야기 일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찾아온 직박구리가 2년 전 우리 집을 찾아온 그 직박구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직박구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인연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시 찾아온 인연이라 생각하면 더 행복해지니까요. 인연이란 꼭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숨쉬는 것들과 맺는 관계가 아닐까요? 제게 온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직박구리 이야기 2부는 다음 방송을 기다려 주시고요. 기온차가 크니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마음산책 옴니버스 소소한 행복 일기의 황정희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방송에 이어 올여름 우리 집 정원을 찾아온 새 직박구리 이야기 2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직박구리 이야기 2부 8월 22일 직박구리 아기새가 태어난 지 이틀째. 오늘은 여름의 무더위와 모기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이다. 등과 날개 쪽에 검은 선들이 보인다.
오늘도 하루 종일 촉촉히 비가 내린다. 부부 어미새는 비와 싸우며 먹이 사냥에 매우 분주하다. 3일째. 하루 사이에 많이 자란 것 같다. 새끼들이 둥지 가득 찼다. 비는 연일 계속 내리는데 새끼들은 무럭무럭 잘도 자라고 있다. 4일째. 등의 뼈도 검정색으로 진하게 나타났다. 부리의 뿔처럼 노란 것이 뿔이 아닌 잎의 가장자리였다. 먹이를 쉽게 받아먹기 위해 잎의 크기가 동그랗게 커진 것이다. 날개에 깃털이 제법 돋아났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5일째. 등의 검은색 털이 나는 것으로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짙다. 6일째. 보이지 않던 수컷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암컷과 먹이 사냥에 분주하다. 배설물 처리에도 바쁘다. 암컷 혼자 육아하는 줄 알았는데 수컷과 함께 양육하는 것 같다. 마음이 놓인다. 엄마 아빠 새의 보살핌 속에 새끼들은 그야말로 폭풍성장. 둥지가 비좁다. 모든 것이 아빠 엄마 새의 부성애와 모성애의 결과물이다. 7일째. 오늘은 아기 새의 눈이 뜨였다. 머리며 등, 날개, 몸 전체가 갈색으로 변해간다. 주 먹이가 연두색의 큰 애벌레, 그 외에 어린 사마귀, 씨앗, 사과, 배, 바나나가 있다. 참 잘도 먹는다. 8일째. 오늘도 매우 건강해 보인다. 등 쪽엔 분홍빛 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갈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데 오늘 큰일이 생겼다. 고양이가 출현. 새둥지를 노리는 것 같다. 직벅구리의 시끄러움에 밖을 보니 난리가 났다. 고양이가 새끼를 해치려 함을 직감한 듯 어미새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배설물을 마당에 철철 흘리며 날고 있다.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일까? 고양이를 겨우 쫓아내고 나서야 조용해졌다. 창가에 사과, 바나나를 놓아두니 쪼아서 새끼에게 먹인다. 어미새 없는 틈을 타 바나나를 주었는데 입을 꽉 다문 채 요동도 없다. 참 신기한 일이다. 어미새가 먹이 사냥 후 둥지로 올 때에는 항상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소리를 내며 무화과 나무를 거쳐 둥지로 돌아온다. 이제는 새들도 내가 자신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 창가에 가까이 앉아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하게 먹이를 주고 아기 새의 배설물을 먹고 날아간다. 이렇게 가까이서 직박구리의 지저김과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무럭무럭 자라만 다오. 고양이로부터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다. 8월 29일, 9일째. 이제는 새끼들도 제법 어미와 흡사하다. 온몸이 갈색 옷으로 바뀌었다. 곧 이소할 것이란 생각에 서운한 마음도 생긴다. 10일째. 아침부터 부부새가 먹이 사냥에 분주하다. 오전까지는 먹이를 주더니 오후가 되어서는 그냥 와서 새끼들의 등쪽을 쪼는 것이다. 아마도 이소를 앞두고 새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날개짓을 하며 새끼들도 분주하게 움직인다. 둥지에서 떨어질까 위험도 하다. 2마리가 이소하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오늘 방송국을 가야 하기에 나머지 2마리의 이소를 다 보질 못한 안타까움과
서운한 마음에 어쩔 수 없었다. 돌아와 보니 어미새의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마당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귀 기울여 다가가 보니 보이질 않고 잘 살펴보니 빨간 우산 속에 있었다. 어미새가 새끼를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가여워 둥지에 두면 엄마 새가 오겠지 했건만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오질 않는다. 내일이면 데려가길 바라면서 오늘 밤 외로이 혼자 밤을 지새워야 할 아기새가 걱정이 된다. 11일째.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어제 외로웠을 아기새의 동태를 살폈다. 아무런 요동도 없이 혼자 둥지 가장자리를 부처처럼 앉아있다. 에구 어쩌나 하고서 아침 운동을 가도 걱정이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미새의 울음소리가 매우 시끄럽게 들렸다. 어미새가 발견하고 무사히 데려갔다. 얼마나 고마운지 나의 걱정거리를 들어줘서 고마웠다. 그동안 둥지를 지을 때부터 이소까지 아무 탈 없이 무사해서 너무나 다행이다. 12일째. 떠나기 싫었던지 감나무에 3마리의 새끼가 어미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 걱정도 되었다. 13일째. 오늘은 조용하다. 어제 3마리의 새끼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오후쯤에 어미새가 나타났다. 성장이 늦은 탓일까? 보이지 않던 한 마리를 어미새가 보살피고 있었다. 걱정했던 것이 해소되어 홀가분하다. 한 달을 정신없이 보낸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 애달픔 등으로 내 마음에 힐링이 되어준 직박구리 친구, 정말 고마웠어.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내년에 또 만나자. 잘 가. 안녕.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직박구리의 아름다운 여정을 끝맺으려 합니다.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잘 들으셨나요? 사람이나 새들도 새끼 사랑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관찰하고 촬영하는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답니다. 직박구리의 육아 과정이 너무나 경이로워 무더위도 잊은 채 8월 한 달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냈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던 옛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마음 산책 옴니버스 소소한 행복일기 지금까지 진행해 황정희였습니다. 정태춘의 봉숭아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녁 별빛은 조롱해도 이 밤이 가면 칠 터인데 그리운 내 님은 어딜 가고 저 별이 지기를 기다리면 손끝 끝에 봉숭아 안 되고
불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림도 마오시고 손톱 끝에 봉숭아 지기 전에 그리운 내님도 돌아오소. 소소한 행복 일기 한글 타자 연습. 길어지는 코로나19와 입춘 한파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번 추위가 지나면 남쪽에서 개나리, 진달래, 봄꽃 소식이 전해올 테지요. 우리 집 양지 쪽 거실엔 벌써 봄을 알리듯 풍란이 예쁘게도 피었습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새로운 기분으로 봄맞을 준비를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황정희입니다. 마음 산책 옴니버스 소소한 행복 일기. 이번 달 방송은 한글 타자 연습에 관한 이야기로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21년 7월의 무더운 여름날, 동네 어귀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고 무작정 앞산마을 방송국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여도 봤지만 당시 수강하고 있던 마을기자단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떨결에 용기를 내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마무리될 즈음 자기가 하고 싶은 장르를 정해서 대본을 한번 써보라고 하네요. 정말로 눈앞이 캄캄했지요. 말로만 들었던 그 대본을요. 무엇이든 처음은 서툴고 두렵지요. 시간은 다가오고 숙제가 가슴을 짓누르니 밤에 잠도 안 왔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스스로 믿는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국악을 주제로 체험한 일상들을 이야기 풍으로 써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5쪽 분량이 되었습니다. 미숙한 글을 부끄럽지만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더니 글을 잘 쓰셨다며 칭찬하시네요. 어리둥절했답니다. 정말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기분은 좋았답니다.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쓴 수료작 대본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란 타이틀까지 붙여서 완성하니 해냈다 하는 마음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조금의 자신감이 꿈틀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먼저 노트북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대본을 쓰려면 한글 타자 연습이 급선무였겠더라고요. 때마침 아들이 노트북과 마우스며 USB를 사주면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한글 타자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고 나면 노트북을 옆에 끼고 한글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보고 싶은 TV도 안 보고 연습했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얼부터 아, 야, 여까지 단어, 짧은 글, 긴 글이 있는데 손가락자리 외우기가 어렵고 손목도 아파 오래 할 수가 없었답니다. 지겨워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면 목표 정확도에 미달하여 현재 단계로 다시 연습합니다. 라는 글이 나타나서 절대 넘어가 주지를 않았습니다. 쌍비읍, 쌍지읒, 쌍디귿,
쌍기역, 쌍시옷, 예까지 이중 자음 모음도 꽤나 까칠하더라고요. 빨리 익히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도 한몫해 많이 불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역시 배우면은 나이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조금 손가락 놀림이 부드러워지고 자판도 머릿속에 익혀져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 갈 때도 장갑 속에서 손가락은 타자 연습으로 바삐 움직이고 머리와 입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아, 야, 여 하며 자동으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이든 그저 얻어지는 것은 없단 말이 맞았습니다. 하다가 모를 때는 답답해 물어볼 때도 없어 인근 복지관 선생님께도 물어보고 하다 안 되면 모니터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아들에게 보내어 해결하기도 했답니다. 어떤 때는 커서가 움직이지 않아 마구잡이로 꾹꾹 눌러도 보고 툭툭 쳐보기도 하고 노트북이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옛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글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글귀를 가슴에 새기며 지금까지 꾸준히 연습하고 있답니다. 어떻든 빠르진 않지만 답답함을 면했으니 성공입니다. 원클릭, 더블클릭도 이젠 잘 할 수 있고요. 노래도 다운받아 저장도 잘 하고요. 녹음과 편집이 문제인데 열심히 배워 습득해 스스로 해결하기까지가 숙제이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답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로 막막했던 내가 이게 어디냐고 혼자 만족과 기쁨을 맛보고 행복해 한답니다. 누가 나이 많고 수줍게 고개 내민 뱃살의 소유자인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가르쳐 줄까요? 이런 게 배움이고 성취감이 아닐런지요. 모두가 다 앞산마을 방송국 선생님들 관심과 배려로 해보자는 의욕이 생겨 계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대본은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더듬거리며 스스로 타자 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은 소소한 행복, 형언할 수 없는 희열과 보람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아직도 멀었지만 이만큼의 발전이 저에겐 큰 수확이지요. 난 할 수 있으란 단어를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10손가락 힘 빠질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로 무엇이든 배워보려 합니다. 팟빵에 올라온 선생님들 글을 듣고 공감하기를 반복하면서 나도 시간을 투자하면 반이라도 할 수 있겠지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렵니다. 글의 속도가 붙으니 이젠 시작하기 전에 사랑, 건강, 별이란 단어를 쳐봅니다. 삶에 있어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무언가를 하려면 건강이 허락되어야 하고 서로의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에 실부인 내가 좋아하는 단어 3가지를 맨 먼저 쳐보곤 행복해하는 눈웃음도 지어보곤 합니다. 그래, 하면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혼잣말로 그래, 참 잘했어.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용기도 북돋아가며 살아가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배우면은 나이가 장애물이 아닙니다. 실버님들 파이팅 합시다. TV에는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를 합니다. 쇼트트랙을 유독 좋아하는데 너무나 억울한 판정이 충격이 크고 속상합니다. 제가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는지라 TV 시청에 정신줄 놓다 보면 2월달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쩌죠? 타자 연습해야 되는데 자꾸만 TV 보고 싶네요. 저희 서툰 한글 타자 연습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던가요? 도전해보니 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들고 재미도 있고 행복감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젊은이들만큼은 아니지만 맨 뒤에서 따라만 가도 그게 어디입니까? 글로 표현하고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것도 보람이라 여겨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산책 옴니버스 소소한 행복일기 진행의 황정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글 속에서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들으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일기 속 내용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이 방송은 팟빵에서 앞산마을 방송국 또는 마음산책 옴니버스를 검색하시면 모든 회차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우리 마을 사람 이야기 앞산마을 방송국 마음산책 옴니버스 황정희님의 소소한 행복일기입니다. 행복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 불평을 이야기하고 몇 번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에서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 앞서 들은 소소한 행복일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일상을 살아가며 함께 밥 먹고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경험들로 자연스레 삶의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쳐봅니다. 일상 속 행복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내 사람들과 행복 지수를 조금씩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